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의 인권 토론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 중심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하늘이홀에서 국민과 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인권위원회 위원 등 약 100여 명을 모시고 인권 침해 권리 구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구 인권행정의 제도화를 위해 직원과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세무입과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부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자이고 추진 기간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세액은 1,319건에 5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고지서는 10월,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서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 등 차량 압류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세 기재 정리를 통해서 시구 공동사업인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학과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문화를 향하기 위한 낙희거리 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낙원동 일대와 낙원산과 낭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 올레시연, 중장년층을 위한 콘서트, 추억의 박물관, 음악다방, 도시락 시식 체험을 준비하였으며 미션, 사랑과 영혼 등 지붕 없는 낙희 극장에서 젊음의 향수와 추억의 영화를, 어르신 밴드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추억을 파는 극장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국민 MC 송혜 선생님과 탤런트 전원주님의 전통 훈례로 조랑말과 꽃가마를 타고 낙희거리에서 인사동까지 행진하고 낭만극장에서 결혼을 선포하는 장가가는 날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 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공예작품 전시 개최에 대해 홍보전산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 홍보관에서는 홍보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종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개 영상 패널과 도시 비우기 사업을 비롯한 구조 홍보 영상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정책 사업과 종로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노수 미술관 홍보용 아트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 홍보용 책자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여 구조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 작품 전시에는 종로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0월 31일까지 이화예술공방에서 제작한 미니어처 한복 등 20여 점의 우수 공예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홍보관 앞마당에서 볼거리와 문화향유의 길을 제공하고자 인디 뮤지션들의 거리 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상하임실 앞에서 전시하던 종로구 좋은 간판 사진전을 종로 홍보관으로 이동 전시하고 11월부터는 종로구 미세먼지 죽이기 등 우리 구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상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종로 홍보관을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수를 늘려 구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요건과장 행정정보 공개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오전 오후 2회차에 거쳐서 한우리호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알권리연구소 전진환 소장님을 초청하여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행정정보 비공개 처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공개 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 행정정보 공개 처리 시 개인정보 노출 등 주의할 사항 위주로 실시합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 광역 및 기초단체 등 609개 기관의 정보 공개율은 29.9%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평균 공개율이 63.8%인 반면에 서울시 자치구는 평균이 40.4%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8조 2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평소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시고 문서 작성 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상세 주소, 예금 통장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고, 이번 실시하는 교육에 정보공개 청구 상위 10개 부서 전 직원과 이외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2분의 1 이상 교육에 참석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8 서울복지박람회 우리국 복지정책 홍보부서 운영권에 대해 복지지원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종로 플러스 행복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와 아동 친화도시, 종로 건강체조 6070 등 우리국 복지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드림 부메랑 사업인 체험 프로그램 행복을 전파하는 우체통을 운영하여 우리구 복지 역점 사업을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 성과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 홍보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회 훌륭한 어버이상 시상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 호친사상을 고양시키고자 훌륭한 어버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10월 24일 내일 수요일 15시에 사전 홍보를 통해 선정한 동별 1명의 어르신 17분을 모시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수상자가 시상식에 착오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 주요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종로구 청소년 거울마당 행사입니다. 관내 초중고 동아리 및 청소년 동아리 20개 팀이 금년 6월 23일 1차를 시작으로 10월 13일 4차 2회설을 거쳐 이번 주 토요일 10월 27일 오후 1시 마로니 야외 공연장에서 결선이 진행됩니다. 우수 10개 팀을 시상합니다. 또한 동아리 공연,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전시 체험 부스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 및 동아리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문화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중앙성결구의 3층 본당에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예술공연이 개최됩니다.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1인 1학기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과 스킬을 발산하는 자리로 오케스트라, 합창, 난타 공연 등 9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초미세먼지 저감 배출시설 민간 합동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배출시설 및 화학시설 정상 가동 등 중점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은 어제부터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집중 실시를 하고 점검 대상은 110개소이며 자세한 배출시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및 자가 측정 등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내효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 정상 가동 및 적정 관리 유도와 현장 교육을 통한 시설관리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주택과장입니다. 예, 신영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반 시설 정비 설계 영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지는 신영동 214번지 일대의 세검정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지난 2015년도에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이후 서울시 희망지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열악한 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노후 담장, 계단 정비, 쉼터 조성 등의 노후 시설 정비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보안 등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2007년도 3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 정비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 동작 등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간이며 점검 대상은 종로구 전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노후 건축물 6,391동입니다. 지난주까지 1차로 서류 점검을 완료하였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블록조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2,925동에 대해서 주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종로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20여 명이고 안전성 여부 조사를 통해서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정밀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에 2급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속관리하는 등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 정매역 안심길 조성 영역 최종 보고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묘 주위의 권농, 와룡, 원남, 이리동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밝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다음 주 화요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근본 사업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공모를 통해 우리가 선정되어 전액 12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최종적인 실시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도시환경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결과를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다목적 진흥 및 청진공원에서 도시환경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사 추진 시 꼭 필요한 실무 노하우 교육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환경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시공 및 품질, 안전점검 관리 교육과 재료구별법, 시공 방법, 특히 건축성 수태부, 보행 연속성 및 도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주 적극 참여 유도를 교육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보차도 경계석 350mm 이상, 모글림 30mm 이상, 빗물바지 설치 위치 등을 집중 교육시켰으며 앞으로는 기구성된 점검 TF팀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적 실적 관리 및 피드백 시행, 특히 직원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사 과정에서 벗어나 제품이 아닌 작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지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청장님이 도입을 지시하여 2011년 11월 2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 안전한 공사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공사 현장 안전 기준을 규정하여 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심사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며 심사 기간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 본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후 심사로 작년에 연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대상은 시설공사 154개소이며 심사 내용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준일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으로 내부 점검 및 교육 강화 등 시스템 추진 개선 사항과 공사 현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 등 매뉴얼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입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취소를 대상으로 건설심사를 시행하고 현장 심사는 시설공사 154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임의 선정하여 하게 되겠으며 심사 내용은 시스템 이행사항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합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현장관리 및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록, 안전관리 계획 등 기록물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에는 심사 결과는 부구청장님을 면담하여 평가 결과, 개선 보완사항,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후 심사 결과 보고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 등 안전보건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안전사고 없는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동 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3일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 날 건설사업 관리 영역 회사와 10월 22일 시공사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에 구청장님과 관계자 및 지역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 추진에 많이 지연됐는데 창신동 지역분들이 자랑할 만한 우리 구의 명품 시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의 미설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율 조사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의무 설치 기관 26개소에 총 48대가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의무 설치 기관에 사전 공문을 발송한 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교육 이수, 기계의 정상 작동, 소모품 유효 기간, 그리고 자체 점검 실시 여부 등입니다. 현장 점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각 기관에 비상연락망 스티커를 배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점검 현황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 효자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행복한 우리마을 사당 만들기 강연의 실시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시 예정인 우리마을 사당 사업에 대한 홍보와 마을 주민들의 인문적 소양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연 실시는 10월 17일, 25일 2회 걸쳐 실시하며 1회는 성균관대 이기동 명교수님이 공자의 자녀 교육부에 대해서 강연하였고 2회는 건축가 정추서동 훈장인 성상호님이
문택의 달른집, 연거제, 그리고 정치서당에 대해 강의 예정입니다. 대상은 마을 주민이며 장소는 산촌제, 주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서등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경관 내판 일제 장비 추진입니다. 낡고 오래된 무단투기 경관 내판을 일제 조사 정비하여 폐기물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조사토록 하여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거나 노후 파손이 심한 내판을 총선 행정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직동에서 동장을 대신하여 마을 행정팀장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동 마을 분구에서 주관한 제2회 도서교환전이 지난 일요일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경운동 연합 마당에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300여 권을 넘어 500여 권의 도서가 교환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헐몸 어르신 행복한 생일상 촬영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지방계층의 헐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시작한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이번 주 목요일 17시 금천교시장 내 제부동 잔치집에서 할아버지 5분, 할머니 2분, 총 7분의 생일자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계속되는 행사로 지금까지 총 31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음악회에 대해 평창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문화 발전과 더불어 음악과 함께하는 주민들의 행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25일 목요일 19시 30분에 구기 아트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연으로 아르코테로 합창단과 다수의 성악가 독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서울 평창 어린이 합창단 청기 연주회입니다. 종로 대표 어린이 합창단이 평창 어린이 합창단이 10월 27일 토요일 17시에 상명아트센터 대시홀에서 주민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 마을 공동체인 드림 파파즈와 새금정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이정 출연하여 마을의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무학동 독자리 음악회의 일꾼에 대하여 무학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동 독자리 음악회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간내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구성하여 온 가족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인 무학행 북 콘서트를 이번 주 27일 토요일 11시부터 4층 강당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 전시, 체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며 독립문 초등학생들의 어린이 창작 음악극과 간내 어르신들의 동극, 서울예고 학생들의 성악 및 피아노 연주 등의 공연 행사와 그리고 간내 주민들이 그린 도서, 원화와 사진, 공예 등의 전시와 또한 체험 행사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악기 체험, 책 커버 가방 만들기, 냅킨 아트 만들기 등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촌 개동길 축제 추진사항을 가해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촌 개동길 마을 축제를 주민 스스로 기금을 모아 오는 10월 27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중앙고등학교 정문부터 현대빌딩 주차장 입구까지 개동길 일대에서 한복 퍼레이드, 돗자리 음악회와 부스 운영으로 컬러링 엽서 칠하기, EM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며 부대 행사로는 서희 갤러리에서 북촌 사진전, 개동길 사람들 사진전, 전통 공예 체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 1, 2, 3, 4가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2일 어제 경로의 달 어르신 생신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동 관내 나눔 가게의 협조를 얻어서 10월과 11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 20명을 모시고 점심 식사 대접과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110명은 복지훈련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떡, 케이크 등을 제공하고 생신 축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번 민방위 비상소지 2차 보충훈련은 69명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금일 아침에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지진이나 화재 등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10월 24일 작업 대상과 방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 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뜻깊고 보람있는 이 가을을 보내고자 우리 이화동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수요일 16시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종로 마루홀에서 이화동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공연 내용은 종로구 예술 태권도 시범단인 판소리 나르샤, 어린이 태권도 시범, 소년소녀 합창단의 동요 메들리 등 8개 팀이 지역 주민 150명을 모시고 감동적인 공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0월 29일 월요일 건강 실천 동아리 및 지역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대에 별과 함께 가을숲으로 걸어가다 우리 동만의 특별한 걷기 행사인 낭만 산책을 준비했습니다. 마로니 공원에서 출발하여 낙산 공원길, 이화동 벽화마을, 이화장을 둘러보는 코스이며 주요 지점마다 문화 해설도 해주고 행사 종료 후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월 31일 수요일 18시에 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문화꽃 피운 이화마을극장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 제목은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I Can Speak이며 영화 상영 전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영화 감상 포인트를 설명받고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들과 감상 나눔을 통해 이웃 간의 정겨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어르신 효 잔치에 대하여 승인의 일동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원정이 가득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효문 확산에 기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10시 반에 관내 저소득 어르신 70여 명이 주민센터 1층 사무실에서 어린이 축하 구경을 보신 후에 국나라 식당에서 생신잔치와 선물 꾸러미 등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회부처에서 주관하고 새마을 분회와 수gin교회, 대한적십자 승일동 봉사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나눔 이웃 어르신 친구 맺기 프로그램 실시는 보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고 말씀 있겠습니다. 가을에서는 늘 오늘 가부님 얼굴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는 수고하시고 보고하신 내용들하고 한두 가지 이렇게 전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이나 토론회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인권 토론회, 정보 공개, 마인드 양상. 가을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넓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회의, 워크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회의나 워크숍에 좀 참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우리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최한 부서나 또 초청한 강사들, 다른 참석자들도 오히려 좀 당황스럽고 분위기 어수선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1,200명이 넘는다고 보면은 10% 열에 한 명만 참석을 해도 12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는 안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사회는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배울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회의를나 워크숍을 준비할 때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석 대상자들 좀 적정하게 좀 산정을 하고 또 해당 부서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또 회의나 워크숍에 참석토록도 해주고 참석지 않는 경우는 그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의나 교육이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많은 건지 관념적으로 많은 건지 이것도 조금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가에서는 우리 10월 달이나 앞으로 있을 회의나 또 우리 교육 워크숍에 대해서 좀 통계를 좀 또 뽑아보시고 실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우리 직원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좀 살펴서 보시고 이런 것도 평가해서 또 조정도 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주까지 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시재생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건인데 우리 도시계획을 보고 계셨는데 용산 상가 붕괴후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에 따르면 대상 건물만이 약 한 3,000여 동, 또 여기에 참여하는 건축사가 20명 되는데 정말 크고 많은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좀 조사가 될까 다소 좀 의문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도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국가에서 도시환경 품질 향상 교육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보도공사라든가 여러 공사들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품질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우리 간부들이나 해당 부서 담당들이 다 참석을 교육을 했다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좋은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만큼 이번 교육이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적된 문제들이 해소되는데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도록 또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또 확인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제 여름이 덥기도 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본 공사들 중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공 분야에서도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지하 시설물 또 여러 공공의 건축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인허가 담당이라든가 시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들을 국장님들이 앞장서서 좀 시행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또 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30일 예정된 소담 공영주차장 기공식 건입니다. 이 주차장 건은 지역의 큰 현안 사업이었기도 한데 많이 늦어진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근데 주민들의 기대는 또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공사 또한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번 기공식에 우리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상인들을 좀 많이 참여토록 해서 이번 기공식을 통해서 우리 공사의 개요도 좀 알리고 또 일정이나 또 협조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또 동에서 지금 크고 작은 문화, 복지, 교육 행사들을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시도를 해주고 또 기존에 하는 것들도 또 적게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들이 어느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은 거 아닌가. 많은 지역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고 또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해에 그런 자원들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동장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또 하고 싶어도 기회를 몰라서 기회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좀 발굴을 해서 또 이런 좋은 행사들이 또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이어지도록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권인데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부구청에 회의 갔을 때 1번 주제였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이고 재활용을 70%로 높이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공 부분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아주 금지가 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천 운동도 추진을 해야 되고 재활용을 위한 이런 분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을 하는 이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각종 교육 또 이런 축제 이런 데 많은 불편이나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또 안내도 하시고
그런 거에 대비도 미리미리 하셔서 그동안 너무 일회용품에 길들여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만도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 부서가 이 시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장님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의회에 또 여러 상임위도 있고 청장님 업무보고도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고 맞물려 있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어떤 지침이 있으시면 바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있으시면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나 검토를 통해서 답변도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어린이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월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전국의 2천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부정 수령이라든가 보육료 부당 사용, 또 건강, 영양, 안전 등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좀 미리 철저히 좀 시행해 주시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사업을 우리 구에서 좀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추진에 따른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공간 또 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회 간접 자원 사업에서 탈피해서 사람 중심의 소규모 생활 환경을 만드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문화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또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중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 주민소통공간,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 우리 구에서 유치하기 위해 제안을 미리 해보는 그런 것은 물론이고, 또 각 부처의 신규 정책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구회가 유치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나 많은 사업들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지금 발표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종로가 필요한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요즘 보도브록 공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보도브록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토목과장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 보도브록 그 기준을 좀 지켜서 다른 과에서 좀 해야 될 텐데, 다른 과에서 하는 예산 집행할 때는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브록을 손댈 때는 반드시 도로과하고 협력을 좀 하도록,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장 사인 받고, 그리고 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 후에도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특별히 그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로과에서 사인되지 않은 보도블록 예산은 아예 집행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깜빡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엉뚱한 또 품질이 뚝 떨어진 그런 보도블록 공사를 종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왜 과마다 다르냐 말이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충분히 할 텐데도 이렇게 전혀 옆에 과에 대한 일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앞으로 도로과에 협의를 받기 전에는 재무과에서 일체 집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다 한 다음에 서명, 그냥 서명만이 아니라 전부 확인 본명이 다 있는 다음에 집행되도록 제도를 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렇게 좀 집행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도 그냥 한 대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디자인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또 공사 방법이 아니고 비슷하게 하지만 종로가 몽땅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내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아까 노후 건물 열심히 지금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선 급한 게 뭔지를 먼저 조사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사 끝난 다음에 무엇을 조치하겠다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 도중에도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위험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조사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미리미리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월동 준비들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내년 사업계획 준비하느라고 정말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이 또 한참 일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들이 혹시라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잘 협력해서 또 함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함께 잘 포용해 가면서 잘 열심히 좀 해주실 것 다시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결실도 좀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잘 꿰고 또 잘 엮어서 우리 구의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몇몇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사업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종로구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쭉 한번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엮어보면 꽤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꽤나 많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단편적으로 한 것 말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한 것들 전부 모아서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해서 안전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까 ISO 인증 지금 18001 그 인증을 지금 다시 점검받겠다 그런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안전자문관까지 그리고 또 지진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건물 철거하기 전에 철거에 따른 그 신고제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부탁 그런 법적 제도적 개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미끄럽지 않도록 요즘 아파트 화장실에 이제는 마찰률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가 건의하더라고요. 바로 그것도 우리 국민의 안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공사할 때도 너무 날카로운 공간 생기지 않도록 막 바꿔내는 일 이런 것들 철사 자르고 다니는 일들 전봇대 다 이런 게 전부 우리 국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 많은 일들을 한번 엮어놔 보면 정말 우리 종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일을 했구나. 한번 엮어보시라고요. 그것을.
각 과의 것들 전부 내놔서 지난번 미세먼지들 없애기 위한 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어떻게 했느냐? 청소과에서 열심히 물 청소했고요. 공원과에서는 열심히 또 텃밭 만들기를 열심히 했고 또 옥상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옥상에다 녹화 사업도 하면서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게 하고 그럼 옥상에 있는 먼지가 도로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런 정비 사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1억 8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옥상 청소를 깨끗이 했단 말이죠. 무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옥상에 그 지저분한 거 쓰레기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뭔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그런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또 매연 차량 단속, 그 다음에 매연 차량 미리서 지도 점검, 미리서 안내, 그 다음에 캠페인,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 충전 시설 가서 우리 제주도까지 가서 우리 해박하고 우리 서울시 최초로 해박했잖아요. 그리고 무상 설치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은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충전 시설 확충 사업도 먼저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무 심기까지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모아놓고 우리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정말 특별한 경우죠. 우리 종로구만이 열심히 했던 일이라고요. 우리 환경과 정말 고생 많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 종로가 의외로 공기가 변두리보다 오히려 깨끗하더라. 지난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종합해 모아서 하나하나 전부 함께 모아놓고 보니까 야 우리 종로는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국가가 해야 될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산업을 바꾸는 일 요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못하더라도 나머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와 우리 어떻게 하면 공공시설들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분야별로 이렇게 엮어서 한번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한번 엮어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구가 이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그 금방 했던 일들을 전부 뭐 보면은 선배들 해놓은 일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정리하셔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동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거 그거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정리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그걸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맞아 그것도 있지 한참 생각 그것도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엮어서 분야별로 아까 얘기한 안전은 무엇을 하고 안전을 할 때는 뭐 하는지 미세먼지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이제는 미세먼지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가정에 주부들 교육까지 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가정에서 미세먼지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더 자료화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또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든가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문화 창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재생되고 또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에서 살아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 번씩 엮어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 했던 일도 좀 묶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드백도 하고 또 그걸 또 다시 또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교육이상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모든 간부님들이 이런 데 관심 가지시고 그런 것들도 좀 함께 좀 같이 모아서 만들어내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